자, 과연 안쪽에 얼마나 이분하게 익었을까요? 근데 나도 흑백 요리사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보섭살에서 스테이크를 하기 가장 좋은 부분은 이쪽입니다. 근막이 없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두꺼워지죠. 나중에 형님이었어도 보섭살로 스테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컨텐츠는 최근 가장 핫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잘 구운 고기 하나, 오직 고기로만 승부를 보겠다, 보섭살 스테이크. 아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도 그 장면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섭살 원육 한 덩이를 놓고 직접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보섭살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보섭살 스테이크를 제가 이분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좋습니다. 보섭살이라는 부위가 어디에 붙어 있는 부위냐? 통 명칭으로는 설도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도가니살하고 보섭살하고 삼각살하고 같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보섭살은 골반 쪽에 덮여 있는 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봤을 때 보통 이 꼬리가 있는 쪽 기준으로 도가니살이 붙어 있고요. 이 반대쪽 살코기 쪽에 끊어지는 부분이 채끝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 보섭살의 바깥쪽을 봤을 때는 결이 잘 보입니다. 이만큼 있는 하나의 근육은 결이 약간 라운드져 있긴 하지만 수평으로 나 있고, 그리고 옆쪽에 있는 살코기는 근육이 사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보섭살에서 스테이크를 하기 가장 좋은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끝 쪽에 가까웠던 이 부분, 식감이 뒤로 갈수록 점점 질겨져요. 왜냐? 근육이 이쪽으로 모이면서 근막들도 얇은 막들이었다가 점점 두꺼운 막으로 변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쪽 막들만 살짝 제거해주면 돼요. 이 뒤쪽이 중요합니다. 이 안쪽에는 덮개살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쪽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드러난다. 여기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육과 근육이 붙어 있었던 자리에는 지방과 근막이 항상 있습니다. 고기가 그래도 고등급이다 보니까 꽤 부드러운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덮개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손질을 최대한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덮개는 마블링도 꽤 잘 나오는 부위고 식감이 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안심의 한 패드 정도 되는 그런 식감이 나와요. 지방하고 막들은 깔끔하게 손질을 해줘야 돼요. 지방도 좀 두껍게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식감을 좀 저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싹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막이 없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두꺼워지죠. 그래서 스테이크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한 이 정도밖에 못 써요.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첫 장은 좀 큼직하게 커팅할게요. 자, 이런 느낌. 이 정도면은 보섭살 원육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썰리는 느낌도 그렇고 첫 장에는 없었는데 이 위에 마지막 장을 보면 막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이 정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근데 이제 꼬리 쪽에 가까워지고 있고 근육들이 뭉치고 있죠. 이쪽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모양을 살짝 잡아줘서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스테이크 용도로 가능하죠. 그리고 보통 이쪽 부분은 이제 스테이크 용도로 꽤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이쪽에 이제 몇 장, 이제 채끝이 끝나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 부위는 수비드를 해야 그나마 식감이 괜찮다. 그래서 카놀라유 뿌려주고 소금간은 계량드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잘 녹고 잘 달라붙죠? 계량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쪽에 있던 두 번째 덮개살 있죠? 살코기 자체가 좀 사선으로 이렇게 결이 나져 있기 때문에 회 뜨듯이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색깔 나오는 게 미국산한 초이스 등급의 봉갈비살 정도 되는 느낌. 딱 그 정도죠. 숯은 백탄이고 불판은 한석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도 약간은 있지만 그거보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최소 이 정도 두께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야 돼요. 그릴링과 레스팅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천천히 안쪽까지 전달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면을 오래 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불판에 있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자, 어느 정도 구워주면 빼주고 레스팅. 자, 안쪽에 있는 덮개살 같이 구워볼게요. 덮개살은 그냥 일반 구이용처럼 굽고 옆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구워주겠습니다. 이따가도 고기 올리고. 첫 번째 덧살이 다 익었습니다.
보섭살에서 덧살 부분. 딱 식감이 안심 머리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 육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육향이 좀 깔끔하지는 않아요.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소의 잡내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소고기의 그 약간 피맛이라고 하죠. 그런 육향이 좀 강하게 납니다. 그냥 소금만 찍어 먹기에는 향의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육향을 조금 죽여주면서 다른 부가 재료들로 좀 감칠맛들을 끌어올려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흑백 요리사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소고기 부위가 굉장히 많고 맛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보섭살로 스테이크를 해서 고기 하나로만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임팩트 있고 맛있는 부위들을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지방이 많아서 고소한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씹는 맛이 있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육향이 강한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승전결로 나열해서 그거를 심사를 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 나중에 형님이었어도 보섭살로 스테이크를 하셨을 것 같아? 나는 일단 보섭살로 스테이크를 절대 안 하지. 앞에 말했듯이 정말 임팩트 있는 부위들을 다양하게 놓고 부위들의 특징과 그런 것들을 좀 스토리상으로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 형이었으면 신본득이 쓸 거예요? 무조건 쓰지. 내가 진짜 이 부위에 정확한 온도대를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부온도계에 쓰는 게 맞아. 그러면 안성재 셰프님이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다고 하면서 미간을 찡그리셨겠지. 지금 계속 굽고 있고 온도가 한 41도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목표 온도는 한 55도 이상 정도 맞춰볼게요. 온도가 지금 한 35도에서 한 40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빼줍니다. 계속 고반복. 운동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고반복 저중량. 요건 이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충 굽고 있는 겁니다. 야, 힘줄이 있는 쪽은 질길 거예요. 자, 이 작은 포션은 심부 온도가 한 50도 정도 찍혔습니다. 그럼 딱 지금 완벽한 레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힘줄이 있다 보니까 이 힘줄 있는 쪽을 조금만 더 익힐게요. 이게 레어 형태로 먹으면 이 안쪽에 힘줄들이 아마 완벽하게 익지 않을 거예요. 굽기는 좀 원하는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칼질을 하는데도 좀 단단함이 느껴지네. 거의 레어 형태에 나왔죠. 굽기는 심부 온도 안쪽 한 50도 이상. 그래서 레어 형태로 나왔지만 그라데이션 층이 좀 있죠. 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스테이크 형태죠. 이런 느낌이.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먹어볼까요? 원육이 좋으니까 처음에 한 5번 정도 씹을 때는 부드럽다 라고 느껴진다. 근데 중간에 이 근막들이 껌처럼 계속 기분 나쁘게 해요. 육향은 딱 좋네. 아까 덮개살 쪽은 조금 호불호가 있는 강한 육향이라면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더 약한 편. 그리고 그 육향에서 나오는 약간 산미도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좋지만 저작감이 좋지 않다. 끝에 쪽에 있었던 이 막이 있던 부분, 이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근데 원육이 좋으니까 그래도 부드럽게 느껴진다. 한 1등급 정도 되는 보섭살을 먹으면 이 정도 식감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숙성도 좀 시켰고 고기도 굉장히 좀 연해진 상태예요. 계속 익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기름 계속 발라주고. 과연 안쪽에 얼마나 이분하게 익었을까요? 자, 일단은 잘라내고. 기가 막히게.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시어링의 두께가 굉장히 얇죠. 이 회색깔이. 이게 완벽하게 집중해서 굽지 않아서 그렇지 이 오직 고기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구우면 이 회색깔의 시어링층이 훨씬 더 얇아집니다. 나름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 굉장히 잘 구워진다. 썰린 느낌. 빵 쪽에 지방들 다 익었죠. 온도가 50도 이상 나와서 정확하게 레어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우야, 이렇게 먹으니까 식감 센데?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안성재 셰프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이게 보섭살을 큼직하게 구워가지고 딱 절반만 커팅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딱 이제 안성재 셰프님이 커팅해가지고 드실 때 꽤 포션이 컸단 말이야. 아까는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좀 얇게 썰어서 먹었잖아.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식감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 보섭살을 얇게 썰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결들을 더 죽여야 돼. 여기가 다 결끼리 단단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썰어 먹으면 훨씬 부드럽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근데 먹으면서 느끼는 게 다 어쩔 수 없이 보섭살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씹었을 때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잡고 있는 그 막들이 느껴져요. 이게 되게 기분 나빠요. 끝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애초에 이 보섭살이라는 부위가 구이용으로 굉장히 좋은 부위였다면 지금 보섭살이라는 이 부위는 정육식당이든 소고기집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을 거야. 너도 나도. 그럼 이게 가격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가가 확 올랐겠지. 근데 이게 아직도 싼 이유가 있어. 구이용으로는 호불호가 좀 세다. 근데 여기서 옵션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툭불 넘버 9이다. 거기서 원육을 선별한 거다. 그러면 선별이 안 된 등급이 낮은 고기들은 오히려 더 먹기 어렵다. 야, 고기를 이렇게 잘 구웠는데도 질기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보섭살 통원육을 활용해서 손질하는 방법하고 부위 특징들 설명드렸고 스테이크까지 한번 구워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단백질 충전을 꽤 많이 했고요. 바로 운동을 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섭살 같은 경우에는 육향도 있고 약간의 씹는 맛, 촉촉한 수분감 뭐 요런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단점은 그냥 구이용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위다. 호불호가 굉장히 센 그런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좋아요하고 댓글도 한 번씩 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